감립, 감립차. 이거는 우리 건강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물질이고 건강의 본체이고 기본이다라고 얘기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C. 감립은 우선은 비타민C, 살아있는 천연 비타민C입니다. 약국 같은 데 파는 거는 합성 비타민C잖아요. 이거는 자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예.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비타민C가 세상에 발표된 거는 1938년입니다. 헝가리의 생화학자 게오르기 의해서 이 비타민C라는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인 거는 1970년도 미국 폴링 박사,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분입니다. 그분이 감기와 비타민C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중요한 물질이구나를 세상에 알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C가 보통 합성 비타민C들만 많이 얘기를 해요.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의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정의학에서 비타민C 제제를 받아들였어요. 세계가 이제 자연의학 그런 쪽으로 추세로 가니까 한국은 자연의학을 의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자연식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의사협회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옛날에 한국자연건강 회장이었던 배송원 회장의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서 채택된 것이 비타민C 하고 또 뭐냐면은 겨우살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비타민C도 보급을 하고 겨우살이를 약처럼 정제를 해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주사도 하고 그래요. 단지 비타민C하고 겨우살이 그것만 정제를 해서 환자한테 적용하는 건 허용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두 개만 받아들인 겁니다. 두 개만. 의학계에서. 물론 의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인 병원 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만큼 의사협회가 막강한데 거기에 가입을 하면 불이익이 어마무시하고 합성 비타민이잖아요. 자연 비타민C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예. 염분도 정제염 가지고 실험해서 외국에서는 정제염, 천일염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염분이에요, 염분. 그런데 정제염은 우리한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일염은 엄청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렇듯이 지금 같은 의학계라든가 그런 영양학계에서는 바로 소금도 그렇고 구정란, 무정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시현미냐, 백미냐 그런 개념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탄수화물, 영양적으로만 얘기가 되는 거고 비타민C도 합성 비타민 가지고 얘기하지 뭐 자연 비타민. 그런데 이거에 연구를 하게 되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연 비타민은 우리 요새 나오는 그 제철 채소,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비트라든가 과일, 키위라든가 무슨 모두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잣나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날로 드시게 되면 비타민C가 굉장히 충분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먹지 않습니까? 산나물은 데쳐가지고 가지고 먹는다든가 여름에야 생야채 같은 경우는 뭐 상추라든가 그런 정도지. 뭐 하절기 지나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데쳐서 나물로 먹는다든가 화식으로 의존하니까 비타민C는 필요 불가결의 물질이고 건강의 본체이고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비타민C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에 그 비타민C가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레몬에 비타민C가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귤, 레몬, 사과에 비타민C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리별은 어느 정도냐면은 귤에 37배, 레몬에 100g당
레몬의 17배, 사과의 300배 정도의 비타민C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요. 감잎차가. 비타민C가 가장 많은 시기는 언제냐? 6월달, 지금이에요, 지금. 6월. 애순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100g당 1500mg. 우리 인당 하루에 비타민C 섭취량이 55mg이거든요. 근데 100g당 1500mg이 감잎에 있어요. 6월달. 뭐 7월, 8월 이따는 조금 떨어집니다. 1100mg. 예? 그러면서 이제 가을인 낙엽 들 때에는 조금만해도 300mg 정도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 비타민C라는 것은 굉장히 열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햇빛이다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녹차 같은 경우는 맛하고 또 이제 항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 감잎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맛으로 해서 이제 덮거잖아요. 덮거. 그런 데서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녹차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 거의 다 파괴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리츠 선생이 자연건강법을 창업을 해서 이 비타민C의 중요성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체내에서 합성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외부에서 비타민C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화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가 들어서 성인병이 걸리는 이유도 콜라겐이 생성이 되지 않아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들이 온다라고 연구 결과가 그리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비타민C를 취해야 되는데 감잎이 제일 많이 비타민C가 모든 채소 중에 식물 중에 최고 많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찔레 열매에도 비타민C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잎을 비타민C 그걸 먹어야 되는데 좀 떫지 않습니까? 맛이 좋은 상태가 아니다 말입니다. 떠서 먹어도 그렇고 볶아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그래서 그걸 차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통해서 그 공법 그거를 이제 리스 선생님께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감잎차가 그래서 유명하게 된 겁니다. 감잎차. 감잎차는 비타민C뿐 아니고 비타민 A 여러 가지 또 플라보노이드의 어떤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항돌연변이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항돌연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포가 돌연변이 된다는 것은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이차참 암 환자들한테 4000나노이 정도 비타민C를 주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주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55mg 정도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량으로 그 비타민C를 주입을 한 데에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오줌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되면 거의 다 소멸이 돼 버려요. 오줌으로 나와요. 또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1.5%, 2% 정도밖에 흡수가 안 돼요. 합성 비타민이. 그러니까 어때요?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의 순리라는 게 보면은 참 옛날에 그냥 불이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채소 같은 거를 산에서 채취해서 그냥 씹어 먹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과일도 따먹고. 그러니까 참 이 조물주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머리가 좋다 보니까 문명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참 뭐랄까 재앙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자연 비타민 C하고 합성
비타민 C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흡수율이 얼마냐면은 자연 비타민은 85.5%가 흡수가 돼요. 거의 다 흡수된다고 보죠. 근데 합성 비타민은 1.5 내지 2%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몸속에 머무는 시간은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C는 합성 안 되니까 꼭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한 거예요. 감기도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면역이 약하니까, 예, 약해지니까 면역을, 감기 비타민 C는 면역을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채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면역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소식 걸지라도. 예. 생채식 하면은 굳이 감잎차 안 드셔도 하루 먹는 양으로 또 충분하거든요, 또. 예. 그래서 이 자연 비타민 같은 경우는 24시간입니다. 그죠? 아침 시간에 충분한 양을 취해주게 되면은,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과의 그 효능은 이 흡수율만 보더라도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건강법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C, 감잎차 만들어 드셔야죠. 근데 감잎을 차로 만드는 데 있어서 비타민 C를 손상받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니시건강법의 감잎차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니시 선생이 이걸 개발해 가지고 세상에 공표를 한 거거든요. 그 채취 시기부터 틀립니다. 채취 시기는 6월 달에서 한 9월 달. 요때가 제일 비타민 C 함량이 제일 높아요. 낮 중에서도 11시에서부터 13시까지 우리 감립 행사할 땐 꼭 한낮에 감립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조금 꼬들꼬들하게 그 그늘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실내 같은 데 그늘에다가 하루 이틀 말립니다. 예, 말려요. 그러면 조금 꼬들꼬들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한마디로 인맥을 따고 칼로 3mm 정도 이렇게 썹니다. 예, 썰어서 이제 시루에다가 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취 시기는 11시에서 13시까지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그늘에다가 말린다. 그래서 말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좀 아무래도 조금 먼지 같은 거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저 회원분들이 걸레로 싹 이렇게 다 닦습니다. 닦고, 그럼 또 칼, 이제 써는 조각, 또 이제 그거를 인맥, 가운데 이렇게 인맥 있잖아요. 그걸 따냅니다. 예, 따내고 나서 3mm 정도를 계속 썹니다. 그럼 또 찌는 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깥에다가 시루를 놔놓고, 시루에다가 밑에 뭐 걸치거든요, 나무로.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소쿠리 있지 않습니까? 소쿠리. 예, 소쿠리에다가 썬 거를 넣고, 이렇게 그 위에 그 배흥 거 부재기로 씌워놓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놓고 정확히 1분간만 찝니다. 전기로. 예? 일단 물은 끓는 상태에서 그 시루에다가 예, 감잎을 이렇게 해서 부재기로 싸서 뚜껑 닫고 전기로 1분 정도 시간을 재서 찌고, 그러고 나서 또 건져냅니다. 물에다 담그는 건 아닙니다. 전기로 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금 건조를 시킵니다. 완전 건조가 아니고 전기가 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증기 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식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찌는 거예요. 두 번째도 정확히 1분간
예, 그렇게 쪄서 실내에다가 이렇게 넓은 보재기 펴놓고 펼쳐서 하루 정도, 하루 저녁 말리면 바짝 말려져 버려요. 예, 그거를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한번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열에 약하고 햇빛에 약합니다. 그리고 예, 가능하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비타민C가 열에 약하고 햇빛하고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비닐에다 이렇게 싸서 둬도 됩니다. 보관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작거를 있는 비닐에다가 싸서 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도자기 통이라든가 일반 항아리 같은 데다가 보관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밀폐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 한 움큼씩 우려서 드셔도 되고, 물론 지금 판매하는 건 티백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티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 움큼씩. 일반 약초 같은 것은 펄펄 끓이지 않습니까? 약을 데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잎을 우려 드실 때는 끓이면 안 돼요. 열이 약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파기가 되니까. 그래서 물을 끓여서, 소독한다는 차원에서 끓여서 한 70도, 80도 좀 약간 시간이 지나서 그 정도 됐을 때 감잎을 우려서 하루 종일 드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채소가 없잖아요. 동절기도 충분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40년 이상 복용해서 무병장수한 사람들이 우리가 체험 수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붙여놓은 감림차로 고혈압을 극복하고 나쁜 치아가 제로인 현역 의사, 저분이 저 기사가 나올 때 87살이었거든요. 근데 현역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아주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그 주름도 없고, 뭐 87살 나이에 등산 같은 거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생활했는데, 저분이 비타민C, 감립차, 이거 다 최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립차, 홍보대사일 정도로 그렇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인데. 그렇듯이, 이 노년에는 특히 이제 자꾸, 그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안 돼요. 비타민C라는 것은 면역을 강화하고 감기와 비타민C, 항돌연변이 작용, 뭐 거기에 폴라겐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비타민 A라든가 그런 물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C 효과가 주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시멘트 들어갔을 때 견고해지듯이 그러한 물질, 이 콜라겐이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느슨해지는 세포를 굉장히, 그죠, 야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당뇨 있게 되면 어때요? 혈관도 늘어나서, 그죠, 뭉개지고 세포도 느슨해져 가지고서 상처가 나도 잘 안 낫고, 치아도 망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모든 게, 그죠, 다. 그러니까 합병증이라는 게 바로 그런 콜라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저 연화되는 거거든요. 단 거 많이 먹고 거길 제대로 야무지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멘트와 같이 바로 비타민C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야채를 먹는다, 비타민C, 그리고 태양의 어떤 기운을 받은 어떤 엽록소, 피와 같은 그런 부분을 그대로 먹는다, 살아있는 걸 먹는다, 그 자체 또 효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잎이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녹차도 좋습니다. 근데 녹차는 카페인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감잎은 카페인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녹차를 많이 먹으면 불면증도 올 수가 있죠. 그래, 실제로 감잎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또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산성 물질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약산성 쪽에 기울기 때문에 누구나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바쁘다 보니까 행사를 못 했는데 올해는 행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7월 달에.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예, 감리과, 비타민 C에 대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나를 지탱해주는 건강식품은 예, 감리차, 나라고 해서 한번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도 좋습니다. 잘 만들면은. 예.